여러분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서울 빌라 5년 뒤면 다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5년 만에 이 서울 빌라가 무려 90%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문제는요, 이 서울 빌라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은 오를 거고 전월세는 미친 듯이 폭등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뒤면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아파트가 아닌 집, 단독 다가구, 빌라, 비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서울 시민 절반 이상 54%가 이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는 고작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1년 6만 가구를 공급했던 반면 현재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세대로 5년 동안 무려 7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빌라 시장만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1년 25,000세대 공급을 필두로 그 다음에 22,000세대, 그 다음에 14,000세대, 그 다음에 6,000세대까지 떨어뜨리고 2025년 4,858세대밖에 공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서울 아파트보다 심각합니다. 이 서울 아파트 적정 수요가 약 한 1년에 5만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수준이 어떻죠? 15,000세대, 내년이면 만 세대가 채 되질 않고 있습니다. 즉 서울 아파트 적정 수요보다 무려 5분의 1 토막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 시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이 비아파트, 그 중에서 빌라 시장은 고작 5,000세대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정 수요 약 5만을 기점으로 해서 고작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5분의 1보다 서울 빌라 시장 공급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게다가 공급뿐만 아니라 서울 빌라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 멸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는 더 이상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노후된 서울 빌라를 허물어서 재개발 과정을 통해서 서울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철거를 마무리한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8,600가구가 멸실이 되었습니다. 즉 매해 5,000가구씩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약 5,000에서 1만 가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공급은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명 주거 사다리라고 합니다. 월급을 모아서 월세를 내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종잣돈을 모아서 아파트 혹은 빌라 매매로 거쳐갑니다. 이 주거 사다리의 가장 첫 칸이 빌라인데 그 빌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빌라, 도대체 왜 안 짓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 짓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못 짓고 있는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2022년 PF 대출 사태 이후로 빌라를 짓는데 가장 필수적인 PF 브릿지론이 거의 막혔습니다. 지을 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 서울은 규제 지역이라서 어찌어찌 내가 돈을 빌려서 짓고 싶더라도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가느다란 돈 물줄기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 해서 이 빌라를 지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현재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빌라 하나 사더라도 징벌적 가세로 세금을 때려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빌라를 사려고 할까요? 이 서울 부동산 정책이 정말 답답한 게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라고 규제를 받고 징벌적 과세를 받습니다. 자, 반면에 30억짜리 아파트 혹은 고급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주택수를 늘리고자 하겠습니까? 자, 게다가 이번에 나온 813 대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고작 층수 늘려주고 면적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빌라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된다면 서울 빌라 절대 공급이 늘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서울 빌라 시장마저도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네가 아까 수요 부족하다며, 살 사람이 없다며. 자, 반전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밀려난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그 실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서울 아파트 더
이상 이젠 재개발밖에 답시 없다고 판단한 투자 수요들까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 빌라 거래량이 1년 새 무려 50%가 밀고 작년 상반기 기준 약 1% 올랐던 빌라 가격이 올해 상반기 기준 무려 5배나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아무 빌라나 사질 않는다는 거죠. 어딜 간다? 신통, 민도복,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이런 재개발 예정지로 몰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가 빌라를 살지언정 앞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유망 구역에 실제 실거주도 하고 몸테크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 돈 기왕이면 초기 재개발로 투자하겠다. 이 두 가지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특히 이 재개발 유망 구역들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걸 실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소액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완성된 새 아파트로 가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분양가 어때요? 이 성북구에 있는 장이 푸르지오만 하더라도 17억 6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자, 요즘 대출 6억이 아니라 오히려 3억까지 줄이는 시대에서 현금 14억, 심지어 15억까지 필요한 시장입니다. 이 소액 투자자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분들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새 아파트 말고 초기 재개발로 선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 대신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금 혜택 지렛대입니다. 무려 하나가 아닌 2개의 지렛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채널 영상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봄직한 신축 소형주택 특례입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라면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에서 이 주택수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를 더 산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렛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리고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무주택 케이스입니다. 무주택분들 시드머니가 부족하면 일반 분양 너무 비쌉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주택자분들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선 설명대로 두 가지 지렛대가 모두 충족하는 물건을 재개발 유망 지역에 선점 투자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한 손에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차익도 노릴 수 있고 청약에서도 무주택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잣돈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추첨제라도 청약 신청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잘 들으세요. 전월세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서만큼은 향후 5년 동안 전월세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비싼 월세 혹은 전세 이자 내지 마시고 재개발 유망 지역에 내가 소액이라도 선점 투자해서 실거주 같이 해결하면서 시간 투자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하급지 1주택자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지금 갈아타기가 대출 규제도 인해 막혀 있고 종잣돈을 조금 모았다 하더라도 지금 양극화로 인해서 상급지랑 하급지가 굉장히 갭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그대로 내비두고 내가 모은 종잣돈으로 가장 입지가 좋은 초기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초기 재개발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총 자산 자체가 커지는 그런 전략을 노리셔야 합니다. 갈아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상급지를 한 칸 더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투자금 대비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아무리 싸더라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는 일만 못하고 시간만 버립니다. 입지가 좋아야 내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내 총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서울 빌라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에 밀린 실수요들이 계속 몰리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재개발 유망 구역 내 서울 빌라는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곳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정말 돈 되는 재개발 구역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그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도대체 어떤 지역, 어떤 구역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개발로 부자 되는 채널 재신 정진국이었습니다.